자,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배웠어요. 딱 두 가지만. 중1 때부터 중2 이렇게 좀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중1 때는 이 형태만 배웠죠. 직선. 어떻게? 보세요.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와 A가 뭐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배웠었습니다. 됐나요?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수일 때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직선이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이런 모양이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 저런 모양이 생긴다라고만 배웠죠. 자, 그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잠깐만 들어보세요. 양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얘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배웠어요? 1차 함수라고 배웠었어요. 기억하죠? 1차 함수라고 배우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기억을 하죠. 자, 지금부터 사실 이걸 지난번에 1학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 때부터 이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게 뒤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고 했어요. y가 나온다고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함수가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는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게 끝이에요. 오케이? 얘는 실제로 이걸 함수 형태로 보면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온다가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함수라는 형태에선 1 집어넣어, 아니 마이너스 2부터 하죠.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함수로서의 표현 끝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가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함수론 여기까지가 끝이지만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로 뭐의 표현을 한다면 좌표 평면의 표현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는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은 점 자체를 수서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x, y라는 걸로요. 이 말 알아들어요?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가 좌표 평면의 표현을 함수가 좌표 평면의 표현이 되려면 좌표 평면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 좌표 평면에 표현하려면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게 좌표 평면에 찍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나중에 부등식 명령 넘어가면 쌤이 이 얘기로만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못 알아들어요, 소영아. 알겠지? 뭐 저까지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부등식 명령 넘어가면 아예 감당을 못 합니다. 쌤은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할 겁니다. 보세요. 함수의 그래프는 x, y라는 점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여기 함수까지만 보면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고 땡이죠. 맞습니까?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고 땡입니다. 야, 호준아 너 정신 차려라. 너라도 알아야 현준이 가르쳐주지. 여기까지가 함수 땡이에요. 그걸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고 그래프로 표현을 하려면 이 fx 값을 y에 대응시켜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에다가 점을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게 되는데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함수로서 따지면 F1, 즉 2가 나와야죠. 그 y에 해당하는 값이 이 fx인
2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점을 찍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함수로서는 여기가 끝이에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게 끝입니다. 하지만 그걸 좌표 평면의 표현을 하려니 나온 fx를 어디다가 대응시켜주는 거라고요? y에 대응시켜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요? 네. 네. 우리는 좌표 평면의 점을 찍으려면 뭐다? x, y의 점을 찍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x, fx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fx는 마이너스 4죠. 네. 그걸 점을 찍어주면요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점을 찍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서 연결되는 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와의 차이예요. 좌표 평면에 표현한다는 건 x, y라는 점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얘입니다. 함수 따로, 부등식 영역 따로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y라는 게 원래 함수상에서는 없지요. y가 지금 있었습니까? 함수상에? 없었죠. 그걸 좌표 평면에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y가 나온 거죠.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이요. 얘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미 x, y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좌표 평면에 표현해주라는 뜻입니다. y가 나오면 좌표 평면에 표현하라고요.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을 찍어줘요? 소영아 안 돼. 정신 차려. 안 돼. 정신 차려. 호준이도 안 돼. 놓치면 끝나.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라는 건 x, y라는 점을 표현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x, y라는 점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x, y여야 되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 y여야 된다고요. 네. 즉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이 fx보다 큰 x, y라는 점들을 찍어주라는 뜻입니다. 밑에 잘 보세요. 얘 잘 보면요. 얘 잘 보세요. 여기 임의의 한 값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여기 y좌표가 y는 2x라는 거에서 나온 fx를 그대로 얻다가 넣은 거예요. y에다 넣어서 우리는 y는 2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저 빨간 상황을 표현하려면 실제로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fx 값보다 어떤 점들을 찍어주라고요? 큰 y들이 점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실제로 x에 1이 들어가면 fx는 얼마예요? 2죠. 그 2보다 큰 점들로만 구성해주라 이 말이에요. 즉 1,2.1, 1,2.2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윗부분이 다 되겠죠. 네. x가 하나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다 들어가죠. 그러면 x가 여기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fx 값은 여기죠. 그거보다 큰 y 점들로 순서상을 찍어서 표현해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해요? 네. 오케이? 네. 이거 봐요. y가 2x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부등식 여기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거 뒤로 넘어가면 이 문제집이랑 교과서 이런 걸 읽어보면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그걸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게 되는 이 과정이 아예 안 배우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부등식 영역도 새로운 내용이 돼요. 그러지 말고요. 이 말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절대값 함수도 되게 쉽게 그릴 수 있고요. 함수의 다양한 표현들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네.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가 다르단다. 즉 함수의 그래프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 좌표 평면에 표현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x, y가 함수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일 때는 x가 들어가면 나오는 fx가 딱 하나죠. 네. 그러니까 그걸 y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부등식 영역일 때 그 y가 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영역으로 표시가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땐
x, fx가 아니란다. 뭐라고요? x, y라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x, y만 찍어주면 함수는 다 그려져요. 부등식 영역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이해하죠? 네. 어렵나요? 아니. 이거 중학교 3학년 내가 강의에 또 해놨었거든요. 그거 또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또 보세요. 알겠죠? 자, 이게 함수의 첫 시작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구분하는 거. 함수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거 끝. 그래프로 표현을 하려니까 x가 들어가면 Y. y가 x, y에 대한 걸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알겠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 말인지 알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보죠.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이제 좀 다른 눈으로 보여요. y는 ax는 함수입니까?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입니까? 함수의 그래프죠. 왜요? y라는 게 소환되는 순간 그냥 바로 뭐예요? 이 새끼 좌표평면에 찍히는 그래프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y는 ax라는 건 뭐야?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를 그냥 그대로 y에다 넣어준다는 거죠. y는 세로축을 의미해요. 막 집착 보이면 안 돼요. 집착 있는 년이 있어요. 근데 가로축을 보통 x, 세로축을 y라고 하지만 꼭 x축, y축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p축, q축, s축, t축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진짜 개쩔어갖고 막 꼭 x여야 해, 꼭 y여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내가 집착녀에 대한 이야기 해줄게요. 자, 이거 됐습니까? 네. 너 어디 궁금하지 않니? 자, 얘 보죠. A가 양수면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해요? 증가할 때 그렇죠. 오, 병신 대단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요. 그렇죠. 진짜 되게 단순하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이거를 보는 눈에 대해서 조금 키워봅시다. y는 ax라고 되어 있다면요. 기울기가 뭐예요? X생각 A. a죠. 우리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X증가랑 그쵸. 근데 네, Y증가. 근데 그게 여기서 a죠. 네. 이게 x의 증가량 분해, 이걸 델타 x를 x의 증가량이라고 읽습니다. 그거 분해 y의 증가량이라고 읽어요. 네. 오케이? 야, 속력은요? 시간 분해 거리지. 그거 무슨 뜻이에요? 야, 속력 60이면 얼마예요? 1시간 동안 60 가는 거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기울기 x 1당 y가 얼만큼 변해 라는 뜻이니 그게 바로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용어예요. 속력처럼. 네. 오케이? 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이해해요? 네. 그럼 잘 봐요. 시간 2시간 만에 2시간에 120km를 갔어요. 이 새끼 속력 얼마예요? 1시간당 60가죠. 근데 60이라고 속력을 말하죠. 네. 맞습니까? 네. x가 얼마 만에? x 2 증가할 동안에 y가 6 증가했다고 쳐봐요. 네. 이 새끼 기울기 뭐라고 불러요? 3이에요. 3이라고 불러요. 네. 얘는 특별한 용어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냐? 얘 그냥 뜻이 뭐예요? 속력이라는 말 뜻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뜻은 뭐였어요?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식은요. 2분의 100씩 시간분의 거리로 썼죠. 기울기도요. 그냥 단순히 x가 증가한 양분의 y가 증가한 양이라는 건데 의미는 뭐예요? x가 1 증가했을 때 y가 얼마 증가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뿐인데 오케이? 저걸 저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만두가 100개 있습니다. 아니다. 스님스가 5명 있어요. 아니 25명 있다고 칠게요. 자, 만두 100개가 있어요. 맨날 스님이지. 나 스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난 모태신앙, 기독교죠. 자, 봐요. 스님 25명에 만두 100개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걸 25를 100으로 나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새우 몇 개씩 먹었어요? 2개씩. 아니요. 아까 전에 뭐 김정현이 100개 샀다면 25명한테.
4개죠. 이 4의 의미가 뭐예요? 스님 한 명당 먹는 만두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이죠. 얘는 특별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속력, 기울기처럼 정의가 있습니까? 없죠? 정의가 없어요. 그냥 얘는 뭐예요? 스님 한 명당 먹는 만두의 개수 끝. 하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 시간분의 거리라든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네. 이거 뭐라고요? 스님 한 명당 먹는 만두의 개수처럼 이 새끼는 뭐예요? 1시간당 60km를 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우리 속력 60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 뿐이에요. 얘도요. 오케이? 원래 뜻이 뭐예요? x가 1 증가했을 때 y가 얼마 증가하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우리 뭐라고 표시를 했다? 기울기라고 표시를 했다. 이거 차이입니다. 이해해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알아듣나요? 네. 돼요? 오케이.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나중에 미적분할 때 개 털린다. 이거 말 못 알아들으면. 알겠죠? 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요. y를 2x라고 한다면 자, 기울기는 얼마다? 2다. x가 1 증가했을 때 y 얼마 증가한다? 3. 2 증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리머리. 돼요? 자, 보세요. 직선 위에 아무 점을 잡은 다음에 x가 1 증가하면 y는 얼마 커진다고요? 2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거 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형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존나 유용하게 씁니다. 오케이? x 1당 y 얼마 간다고요? 2 간다고요. 그러면 상식 있는 친구들을 봅시다. 이게 3 같대요. 얘는요? 6. 당연하죠. 네. 이 말 이해합니까? 네. 알아듣나요? 네. 오케이.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는 5분의 3 x를 그렇죠. x 5 증가했을 때 y 얼마 증가하면 돼요? 3 증가하면 되죠. 또는 x 1 증가했을 때 y 얼마 증가하면 돼요? 5분의 3 증가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알아들어요? 네. 이렇게 표시하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쌤이 되게 쉽게 풀 때 이렇게 찍찍찍 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기울기가 뭐구나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특별한 용어를 정의 내린 겁니다. 약속한 거죠. x 1당 y 얼마 가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요? 네. 되나요? 오케이. 자, 다음요. 이제 이걸 가지고요. 이 친구들을 다시 헤쳐나가 봅시다. 휴. 봐요. A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x가 1 증가했을 때 y도 양수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음수일 때는요. 오히려 x가 1 증가했을 때 y는 감소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네.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기고 음수일 때 이렇게 생기는 이유 이해하겠어요? 네. 어렵나요? 아니요. 안 어렵죠? 충분히 이해하죠? 아, 기울기에 숨겨진 의미구나. 이제는 중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와 다르게 이런 것들을 진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보시죠. 자, 기울기가 이렇게 써진다는 걸 눈치를 깠는데요.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써진다라고 눈치를 깠는데 혹시 우리 삼각 B님은 기억하십니까? 네. 네. 삼각 B가 뭐죠? 그 일정한 그 만약에 직각 그 하나의 각에 따라서 몇도일 때. 1대1 계속 즐기도 하고 1대1 다시 모일 때 1대2대 6. A도 B도 사인. 아, A분의 얼마? A분의 1분의 C 오.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 A분의 오. 탄
탄젠트 세타는 2분의 C. 오. 이건 자. 내가 자신 있다. 자, 허를 찔러서 가겠습니다. 자,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순서대로 외우지 마요. 나는 그냥 내가 물어볼 거 물어볼게요. 개소리 하지 말고요. 알겠죠? 자, 한번 스타트를 시작해 볼까? 종민아 이거. 아이 아까워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 개소리 하고 있어요. 루트 3입니다. 소영아 여기. 알아요. 잠깐만요. 아이 아 개소리.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 개소리 하고 있어요. 안돼. 잘한다니까요. 그럼 저 다시. 이거 얼마죠? 아니 기다려봐요. 2분의 루트 3. 오,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기본이죠 쌤. 걸음마 뗄 때. 자, 호주라 개소리 하는 애 무시하고 이거 얼마? 너 어떻게 알아? 종민아, 아, 너도 뒤질 수 없다. 한 번 하자. 여기 얼마? 2분의 1. 주영아. 그렇죠. 이거죠. 도영아. 이거. 오. 풍동 3등은 뭐 이거 뭐 알아요? 기다려 왜 그림 그리면. 아이 지랄하게 생각했어요.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능무실을 알 수 있어. 아유 그래 잡는 말이에요. 아유 아나 진짜 아는데. 이거 외우는데요. 외우는 요령을 설명할게요. 자 저거는 반드시 아셔야 해요. 하지만 그 직각삼각형의 특수 비를 기억하면 항상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써주면 되거든요. 쓰나 보이냐? 제가 저거 먹는 거. 자 까먹었을 때 저렇게 하는 거고요. 구구단처럼 나와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야 문과 가는 친구들, 이과 가는 친구들 공통으로 다 외워줘야 돼요. 이거 니네 중3 때 배운 겁니다. 웃겨서. 아니 이거 아는 척 해갖고. 아 진짜 알아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았어. 컨그리츄레이션. 산디트 말고 사인이 후생 같은 거 말하셨잖아요. 쌤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와요? 10시, 밤 10시. 밤 10시요? 그때 와요? 안 와도 돼. 올 새끼는 오고 말 새끼는 언제 마세요. 끝나요? 12시. 어차피 다음날 학교 안 가니까 올게요. 와서 뭐해요? 나단이가 내가 주는 거 해줄 거예요. 초리가 다. 어디다 넣어요? 내일 10시. 시원하. 내일 10시. 정과자고요? 총괄. 그냥 시험 전에 가요? 그 부등식 붙여. 부등식 정가좌표. 내분적 외분적. 싹. 차 있어요? 쳐. 집갈 때 못 태워다 줘. 내가 토요일 날은 힘들어. 그만 쌓이려나.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봐요. 우리가 요상한 거 하나를 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쌤이 기울기 어떻게 찾는지 보여줬죠. 이렇게 찾기로 했죠. 잘 보세요. 얘 지금 x의 진가량 분의 y의 진가량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게 삼각비의 뭐랑 똑같아요? 탄젠트랑 똑같습니다. 탄젠트 보세요. b분의 c죠. 맞아요? 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이거 기울기는 뭐라고 했어요? x의 진가량 분의 y의 진가량이라고 했죠. 네. 얘가 x축이랑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삼각형을 어떻게든 만들어도 수직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그게
그게 곧 뭡니까? 기울기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알겠어요? 왠지는 지금 보이죠? 이해해요? 다 알아두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서 탄젠트,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는 어허. 90도 아니에요. 탄젠트죠. 저 세트가 자, 돼요? 끝까지 이해합니까? 무슨 코사인 이웃변분의 대각이죠. 아니요. 빗변분의 이웃변. 아 맞다. 얘 저대로 외워요. 그냥. 이거 가는 친구들은 쌤이 다르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근데 중학교 때 삼각비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여기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잠깐 쉬죠. 얘랑 가서